오늘은 로또만큼이나 잘 맞고 싶은 속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속궁합은 남녀가 서로 러브를 통해서 좋았다면 궁합이 잘 맞는다는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자나 남자나 처음에는 키스만 해도 좋은 사이니 키스보다 더한 러브를 하는데 당연히 좋겠죠. 특히나 여자는 연애할 때 남자를 좋아하면 그냥 그 느낌만으로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사실 절정일 때는 손양이나 여자친구나 그 누구랑 해도 다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속궁합이 남녀가 서로 좋았다, 나빴다는 단순히 좋았다라는 걸로만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냥 러브 자체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자연히 속궁합도 서로 맞춰가죠. 그냥 서로의 감정으로 러브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단순히 여자, 남자로서 신체적 접촉에서 느껴졌던 쾌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러브에 의한 속궁합 때문에 생겼던 신체적 쾌감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여자의 경우 오 선생님의 느낌은 내가 먼저 느껴져야 자극이 돼서 쾌감으로까지 느껴지는 건데, 사이가 좋았던 남자가 너무 싫어졌다면 사실 그 남자와의 잠자리 궁합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나 남자가 썸 정도의 감정을 가졌을 때의 경우로 속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썸 탄다고 러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여자는 무조건 오 선생님이 찾아온다예요. 사실 여자로서 말을 하자면 여자는 남자가 좋으면 포옹이나 키스만 해도 엄청 좋거든요. 꼭 러브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요. 그러나 잘만 않는 남자와의 잠자리는 여자가 남자를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신체적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 선생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원라인만으로도 오 선생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남자의 채취가 너무 좋다예요. 이건 미스 김이 너무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한참 뜨겁게 연애를 한 후 서로의 마음이, 특히나 미스 김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고 나니 그냥 냄새가 맡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연애가 좀 달랐던 게 마음이 조금 식었을 때도 이 남자와의 러브를 이어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 러브의 관계가 이어지면 이 남자도 다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채취가 맡기 힘들 정도로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끝맺음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속궁합이 맞는 남자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몸 어디에서 나는 채취된 무조건 여자가 성적인 자극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자가 꽉 찬 느낌을 받는다예요. 주먹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고, 머리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물과는 느낌이 다른 게, 대물은 아니지만 잘 맞고 꽉 찬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스 김이 대물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분명 육안으로 대물은 아니었는데 느낌은 대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이래서 속궁합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 남자와 좀 더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속궁합 남녀의 성이라는 건 놀이 이상의 진지한 의미가 있는데요. 서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교류하는 둘만의 육체적 공감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을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 거고요. 즐거운 행위이지만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두고 하다 보면 타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서로 교감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른들의 놀이로 오늘도 파이팅! 그가 운명의 상대인지 확인하는 법. 남자랑 사귀다 보면 이 남자야말로 운명이 정해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마 확실한 느낌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드는 생각일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된 몇 가지 방법들을 참고해 내가 정말 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방법 1. 그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1. 그 사람 주변에서만큼은 원더우먼인가?
그가 정말 나를 위한 남자라면 내가 그 주변에 있을 때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어떤 도전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자신감이 차오르는가? 그와 함께라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도 남을 것 같은가? 에이, 그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가? 자기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가족과 친한 친구들밖에 모르는 유치한 나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내가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운동을 하고 나서 땀 냄새가 날 때, 두려울 때, 울고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 모습을 그에게 드러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라. 3. 그의 주변에서 부끄럽다는 느낌이 드는가? 그에게 무언가를 감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가? 나를 또는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점을 그 앞에서만큼은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면 그는 나의 운명의 남자가 아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어떤 모습, 예를 들어 내 다리에 난 털을 보면 그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는 나를 위한 남자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이에 다툼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서로 사랑해도 생각과 의견 차이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합의가 아니라 건강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갈등을 대하는 것이다. 4.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자주 상상하는가? 상상해보자. 그와 결혼해 같은 집에서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며 살고 딸이나 아들을 같이 키우며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그려지는가? 생일이나 휴가 때 침대나 소파 위에 둘이서 즐겁게 잡담하는 그림이 떠오르는가? 방법이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1. 그가 나에게 언제 사랑한다고 하는가? 내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좋은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그가 먼저 꺼내지 않는다면 아마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해서 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성적이거나 자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남자들은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그에게 이유를 먼저 물어보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하자. 그도 사랑한다는 말을 더 쉽게 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A. 그가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가? 육체적인 사랑을 정신적인 사랑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가 마음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줄 의향이 나에게 없다면 그를 대하는 나의 자세 역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둘 중 누구라도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이나 가족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자기 기준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균형이 중요하다. 둘 중 누구도 상대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의 요구를 받아주듯 그 역시 나의 요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다. 3. 그가 나를 조종하려 하는가? 만약 그가 나에게 계속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경우가 잦다면 조심하도록 한다. 그는 나의 감정을 조종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보통 이런 남자는 연인 관계에서 스스로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운명의 남자는 내 의사를 존중하고 내가 스스로를 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4. 그가 자기 친구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 하는가? 만약 그가 지속적으로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쏙 빼놓으려 한다면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가 어제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그가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며 그가 자신의 인생에 내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5. 그가 둘만의 미래를 암시한 적이 있는가? 만약 내가 그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고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눌 단계가 된 것 같다면 그가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가 둘만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가? 작은 힌트라도 좋다. 예를 들어 그가 한두 달 후에 둘이서 같이 무엇을 할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그가 짧은 시간 예를 들어 1년 만에 나에게 청혼을 한다면 그가 서두르는 이유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약혼 상태로 있고 싶다고 제안하도록 하자. 만약 그가 아예 미래에 대한 암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운명의 상대가 아니다. 특히 충분한 시간가량 1년 정도를 같이 보낸 뒤에도 아무 언급이 없으면 더욱 그런 것이다. 방법 3.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1. 그의 생일, 기념일 등 그에게 중요한 날짜가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내가 그를 소중히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주변에 없어도 머릿속에 그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그만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자. 2. 그가 잘생기지 않았다 해도 그를 여전히 좋아하는지. 그의 앞니에 음식이 끼어도 모자에 머리가 눌려 있어도 그가 잘생겼다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그가 왁스로 한껏 멋을 내야 그가 멋지고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가? 3. 그가 내 인생의 한 켠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때 행복한 기분이 드는가? 그를 내 친구들과 가족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가? 만약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스스로도 그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